네, 오늘은 정도희심 선생님 모시고요. 네, 건국대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건국대 하면 기초 디자인을 만든 대학이고요, 그렇죠? 네. 네, 가장 최근에 부상한 대학이기 때문에 아이들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건대 중에 특히 이제 서울 캠퍼스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건대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학교 소개 좀 해주시죠.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931년에 민중병원으로 우선 개원을 하고 멀리 가네요. 네, 46년에 건국학원을 창립하고 80년도에 제2캠퍼스를 충주에 설립한 역사가 좀 깊은 학교인데요. 네. 일단은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광진구 하양동에 위치해 있고 15개 단과대학과 38개 학부, 그 다음 11개의 대학원이 있고 충주 제2캠퍼스는 7개의 단과대학과 21개의 학과, 2개의 대학원으로 총 25,700여 명의 규모를 가진 꽤 큰 학교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건국대학교가 최근에 가장 급부상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정형화된 실기 유형을 탈피하면서 기초 디자인을 처음으로 주도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기초 디자인 과목 학생들에게는 아무래도 집중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학교입니다. 네. 또 건국대학교가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 좋은 점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이해하고 연구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발전하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한테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이제 대학에서 미술대학을 좀 양성하고 있고 좀 밀어주는 부분이 저희 미술을 전공하는 아이들한테는 이제 좋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작년에 2018년도에 미래형 학습공간 K큐브를 오픈하면서 최첨단 학습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한테는 더욱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미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떤 학과가 있고 또 어떻게 되는지. 건국대학교 일단 미대는 6개 학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의상디자인학과, 그 다음에 이제 리빙디자인학과하고 현대미술학과, 영상영화학과 이렇게 총 6가지 학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6개의 학과 자체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적 덕성을 갖춘 유능한 전문의 양성을 목표로 아이들을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학습을 통한 교육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네. 졸업하고 또 되게 중요할 텐데 진로는 어떤가요? 일단은 커뮤니케이션 학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이제 시각 정보를 다루는 과이기 때문에 광고 디자인이나 패키지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BI, CI 디자인 등 이제 시각 디자인과 쪽 유형으로 이제 좀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태고요. 산업 디자인과는 산업 디자인과뿐만 아니라 환경 디자인, 그다음에 인테리어 디자인, 전시 디자인과 쪽으로 취업이 가능하고요. 의상 디자인과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의상 디자이너 또는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의류 관련 유통 판매업을 좀 진로로 가질 수도 있고 아마 이제 대체적으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리빙 디자인과가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빙 디자인과는 인간의 생활 문화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 주거 공간과 그에 따른 장식이 적용되는 다양한 재료와 제품, 그러니까 융복합을 연구한 융합 디자인의 한 분야여서 리빙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제 생활용품 디자이너 그리고 이제 텍스타일 디자이너, 세라믹 홈데코 디자이너 등 최근에 많이 상승하고 있는 분야인 리빙 디자인과 계통으로 이제 취업이 가능합니다. 또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금속공예가나 도예, 서면미술가로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네. 신입학 입시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봐야 될 텐데 2020학년도 뭐 좀 변화 사항이 있었나요? 건대 같은 경우는 2020학년도에 좀 굵직한 변동 사항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 수시 전형 KU 예체능 우수자 전형이 폐지가 되는 게 가장 큰 변동 사항입니다. 기존 2019년도에는 KU 예체능 우수자 전형으로 리빙 디자인과 20명을 선발했었는데요. 그렇죠. 이 전형이 일단은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로 100%, 40배수 선발하고 2단계 실기 성적 80%와 교과 성적 20%로 선발했던 전형이었던 만큼 이제 올해 학생들 같은 경우 건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중에 이제 학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아마도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무래도 정시 모집으로 이제 인원이 많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변동 사항으로 좀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군에 포진되어 있던 산업디자인과 커뮤니케이션과가 나군으로 좀 이동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기초 디자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영상영화학과의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과가 전부 나군에서 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시는 어떻게 아이들 선발하죠?
정시는 이제 대부분 나군으로 이동된 상황이긴 하지만 가군에 지금 현대미술학과와 영상영화학과는 이제 남아있는 상태고요. 현대미술이라고 하면 순수 계열. 네, 그렇죠. 이제 순수 계열 계통으로 아이들이 이제 선발하는 현대미술학과가 32명 정도, 그다음에 영상영화학과가 45명 정도 이제 가군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요. 나군에는 지금 커뮤니케이션학과가 39명, 그다음에 산업디자인학과가 34명, 의상디자인학과가 34명, 리빙디자인과가 수시가 폐지되고 정시로 완전히 합쳐졌기 때문에 45명으로 이제 좀 인원이 많이 확대된 상태고요. 그래서 총 229명을 정시 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의상디자인학과는 나군에서 이제 선발을 하는 거는 같지만 인문계와 예체능 계열 두 개로 나눠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인문 계열은 비실기로 17명, 네. 그다음에 예체능 계열은 실기와 수능 성적으로 17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전형 방법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정시 모집 같은 경우는 명칭은 KU 일반 학생 전형으로 나와 있는 상태고요. 가군의 현대미술학과, 영상영화학과, 그리고 나군에서 커뮤니케이션학과 요 세 학과는 학생부 10%, 수능 40%, 실기 50%로 이제 선발을 하는데 모집 요강을 보면은 이 세 학과는 실기 위주 전형이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형 명칭은 같은 상태지만 비교적 다른 과에 비해서 실기 비중이 10% 정도 높은 상태로 이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나군에서 의상디자인과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10%, 수능 90% 비실기 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되고요. 네. 나군에서 산업디자인과와 의상디자인과 예체능 계열, 그리고 리빙디자인과는 학생부 10%, 그 다음 수능 50%, 실기 40% 반영비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모집 요강상에 나와 있는 바로는 각 영역의 반영비가 실질 반영비와 거의 동일하다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정시 모집에서 성적 반영하는 요소하고 또 비율 좀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성적 반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수능 성적 같은 경우는 우선 국어와 수학 영역은 표준 점수를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좀 특징이고요. 영어와 한국사 영역은 등급별 환산 점수로 이제 반영을 하고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백분위별 변환 보정 점수를 지표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변환 보정 점수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이후에 건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네. 예체능 계열은 일단 수능 성적 반영비가 국어 영역 50%, 영어 영역 15%, 한국사 영역 5%가 공통 반영이 되고요. 네. 수학 영역이나 탐구 영역 중에 반영 점수가 높은 영역을 30%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학생별로 높은 영역이 반영이 되는 거고요. 네. 인문 계열은 국어 영역 30%, 영어 15%, 한국사 영역 5%는 동일하고 수학 영역 나형이 25%, 탐구 영역이 25% 이렇게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근데 뭐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과목을 필수로 응시를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작년에 경쟁률은 굉장히 또 높았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건대 같은 경우는 기초디자인 중심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해마다 경쟁률이 평균 이상치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선 수시 모집부터 한편 살펴보면 일단 수시 모집이 리빙 디자인과만 진행되는 만큼 이제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근데 2018년도에는 51대1 정도, 그리고 2019년도에는 72대1 정도인데 이 차이는 2018년도에는 1단계를 20배수로 선발했었고 2019년도에는 1단계를 40배수 선발했었기 때문에 그 배수 차이 때문에 아마 2019년도 수시 모집 경쟁률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학년도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10대1 정도, 그리고 산업디자인과 7대1, 현대미술 8대1 정도, 영상영화학과에서는 기초디자인을 뽑는 전형이 9대1 정도 나왔고요. 스토리보드로 뽑는 전형이 아무래도 그 실기 과목이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경쟁률이 좀 나온 편인데 15대1 정도로 나오고요. 의상디자인과 비실기 전형은 6대1 정도, 예체능은 14대1 정도, 리빙디자인과가 16대1 정도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다른 부분들은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커뮤니케이션 학과와 산업디자인과가 이제 좀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조금 떨어진 상태인데요. 아마도 이제 작년에 가군에 있었던 커뮤니케이션과 산업디자인과를 지원하려고 했던 학생들이 불수능으로 인해서 성적이 조금 하락하다 보니까 좀 하향 지원을 하게 되면서 경쟁률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시가 폐지되고 정시로 다 인원이 몰려있기 때문에 아마 리빙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많이 뽑는 상황이라서 네. 경쟁률이 좀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건대 기초 디자인이 좀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건국대학교가 이미 지난해부터 실기 변화를 예고해왔던 상태였고 네. 작년도 건국대학교 기초디자인 공모전도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초 디자인을 최초에 설계하고 만든 대학인데 많은 대학들이 이제 따라왔는데 왜 바꾸려고 하는 건가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건국대학교에서 기초디자인 실기를 개발하고 연구해서 이끌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건국대학교에서 제안하는 기초디자인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일단은 변화된 시기를 알기에 앞서서 변화하는 이유를 좀 알아야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처음에 기초디자인 시기 종목이 이제 개발된 이유를 생각한다면 이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전에 발상과 표현이라는 실기 종목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학생들의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표현력을 보기 위해서 했던 실기가 점점 변질되고 획일화되고 패턴화되고 암기화됐던 경향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해소하기 위해서 건국대학교에서 기초디자인이라는 새로운 실기 종목을 이제 만들어 나온 건데요. 이 기초디자인 실기 과목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발상과 표현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한계점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학생들의 다양한 창의성과 개인별로 자유롭게 표현을 하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 다시 제시를 했었지만 이게 다시 정체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변화를 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또한 이제 아무래도 오랫동안 지속됐다 보니까 학생들의 전반적인 수준 또한 많이 높아져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네, 왜 바뀌게 됐는지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바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한 부분들은 이제 평가 방식에 대한 방법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기존의 평가 방식은 학생들의 조형 능력과 표현 능력 쪽으로 좀 더 가중치를 두었던 상태였는데요. 학생들의 작품이 대학의 출제와 약간 차이가 있더라도 표현력이 뛰어나면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편 이후부터는 방향성이 어긋나지만 표현이 뛰어난 그림보다는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거를 풀어내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그런 작품에 좋은 점수를 주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새로운 평가 방향의 핵심은 조형과 표현과 생각인데요. 이제 그 전에 평가 방식과 아주 다른 부분은 이제 생각이라는 부분인데 아이디어라는 것이 이제 학생들이 갑자기 번뜩 생각나는 것이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이제 생각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문제에 녹여서 개성 있게 풀어내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표현의 기준도 좀 많이 변화했는데요. 기존처럼 이제 질감 위주의 표현보다 혹은 입체감 위주의 표현보다는 굳이 입체나 질감 위주가 아니더라도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자유로운 표현 방식을 이제 허용하겠다는 건데요. 평면 표현도 허용을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다채로운 색채 또한 허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조금 더 소재의 본질에 집중해서 있는 그대로의 색감과 질감을 표현했다면 지금은 문제풀이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다 허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가 시선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출제 방향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일단은 작년 공모전과 이제 올해 정시 문제를 보면은 조금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작년에 공모전이라고 하면 기초 디자인 건국대에서 이제 진행을 했던 기초 디자인 공모전을 좀 보면 알 수 있는데 일단은 공모전 같은 경우는 주제가 두 가지가 출제가 됐었고 일단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소재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지문만 제시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이제 소재를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풀이를 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요. 일단은 지문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문을 이해하고 풀이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였고 공모전 2번 주제 같은 경우에는 소재와 주제어를 제시를 해준 상태예요. 근데 이제 소재와 어우러질 수 있는 또 다른 소재를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실기대회에서 한번 다뤄졌던 유형인데요. 이제 북엔드를 주고 어울리는 기능적 조화를 이루는 사물을 선택하라는 문제가 그 문제였고요. 이제 2019년도 정시에서도 비슷한 유형을 좀 가지고 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학교에서 조건을 제시는 하지만 그 조건이 아이들을 제한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풀이해서 조건을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제시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시 문제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게 어떤 평면도 이미지만 제시한 상태에서 제시물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질감과 색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유형이 좀 출제가 됐었고요.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과에서 나왔던 문제도 다양하게 나와 있던 그 화살표 무늬에서 선택을 하고 질감과 색채를 자유롭게 이제 결정해서 그릴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실기대회를 한번 눈여겨봐야 되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작년 정시나 공모전에서 제시한 방향처럼 이제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위한 문제가 출제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선생님들이 TF10 만들어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또 출품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겸손하게 1등상과 2등상 받았고.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건대를 진행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시청하는 분들한테 좀 짧게 얘기해 주시죠. 물론 미대 입시를 하기 위해서는 성적과 실기를 두 가지 다 준비를 해야 되지만 일단은 가장 큰 변화 사항이 수시 폐지가 일단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성적 관리와 실기를 종합적으로 전략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지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그 이필아 학장님 인터뷰를 보니까 학생들에게 그 평상시에 책을 읽는 것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들의 생각을 보기로 결정한 만큼 평상시에 우리 아이들이 좀 다양한 것들을 접하면서 좀 지식으로 쌓고 또 소재가 제시되지 않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있는 만큼 평상시에 좀 관찰력을 대비한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제 건대 입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도희 주임 선생님하고 건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짠.